경제가 이렇게 쉬울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시원할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색다를 수 없다. 경제 직설입니다. 자, 오늘 최요한 평론가 그리고 김영롱 앵커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야기할 주제부터 먼저 공개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 뭐야? 음악 이게 뭐야? 준비한 주제입니다. 주제부터가 자, 이거 옛날 드라마 아니에요? 모래시계. 모래시계? 네. 나 떨고 있니? 네. 누가 떤다는 소리인지 모르겠네. 누굴까요? 지금 떨고 있는 분들 꽤 많을 텐데. 대한민국 네. 재벌. 네, 재벌들. 재계. 구체적으로 하면 당연히 이재용 부회장도 그러겠고 재벌 다음 총수도. 타자는 이제 SK 롯데 하다 보니까 최태원 회장과 신동빈 회장도 있을 테고. 그렇죠. 오케이. 네. 나중에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이제 그렇죠. 네. 또 최평님께서 네, 네. 다른 그룹들은 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네. 그런 부분 좀 짚어주시고 네. 일단은 저희가 팩트 정리부터 먼저 해볼까요? 네, 우리 이조 앵커를 위해서 어제 없었던 이조 앵커를 위해서 이삿짐 나르다 제가 모르는. 한번 친절하게 말씀을 진짜 드리도록 바빴어요. 하겠습니다. 네. 특검이 어제 영장을 청구했어요. 네. 사실 이게 재벌가 그리고 이제 삼성그룹 재벌가에서 영장 청구를 한다는 것도 사실 처음이고 네. 구속이 돼도 이건 정말 그건 헌정사상 뭐 이렇게까지 붙이긴 좀 그렇습니다만 네네. 처음 있는 일인데요. 이제 특검이 이 부회장한테 뇌물 공여 그리고 횡령 그리고 위증 여기에 대해서 네. 전체적으로 혐의를 이렇게 적용을 하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데요. 제가 뭐 말하는 것보다 이제 이규철 특검보가 어제 발표한 네. 영상 준비를 했거든요. 그것부터 함께 보고 오시죠. 네. 네. 특검은 금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하여 뇌물공여,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국회세 정원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보신 것처럼 횡령이나 뭐 위증 이거는 우선 두 번째고요. 네. 그러니까 어떤 뇌물을 입증을 할 수 있느냐. 예. 그렇죠. 계속 네. 그 얘기였는데 특검에서 뇌물 공여죄하고 제3자 뇌물 공여죄를 같이 적용했거든요. 네. 무슨 차이가 그러니까 있죠? 네. 제3자는 그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이제 독대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돈을 이렇게 받았는데 만약에 내가 돈을 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이익을 얻어갔으면 네. 그건 뇌물 공여죄를 공여죄. 성립을 시킬 수가 있는 건데 네. 만약에 이렇게 쿠션으로 해서 결국은 최순실 씨가 이제 이득을 경제적인 이득을 봤을 때는 이제 제3자 뇌물 공여죄가 네.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 둘 다 했다는 것은 특검에서는 둘 다 적용했다는 것은 이 둘 관계의 이익도 어느 정도 이제 입증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이렇게 쿠션을 통해서 최순실이가 어느 정도의 경제적 이득을 얻어간 것도 특검에서는 네. 이제 입증을 할 수 있다는 어느 정도 그런 포착이 뉘앙스로 됐다고 우리가 네. 볼 수가 있는 해석을 거죠. 할 수 네.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둘 최순실 씨와 박근혜 대통령을 경제적 공동체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사실 경제적 공동체로 보지 않으면 이게 또 산이 복잡해지거든요. 복잡해지죠. 예. 그런데 이 둘을 하나로 묶으면 사실 이 둘을 묶는 것도 이제 입증을 해야 되는 부분이 네, 있긴 맞아요. 합니다만은 우리 전 국민은 알잖아요. 그렇죠. 특검이 이제 이거를 어떤 자료와 그리고 법리에 증거들을 맞도록. 법리에 맞도록 네. 이렇게 하는 거지 전 국민은 다 알고 있다 그렇죠. 보니까 네. 이것을 공동체 입장에서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입증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근데 구속영장까지 청구를 했으니까 특검이 그냥 괜히 공수표 날리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좀 기대를 하고 있고 삼성그룹은 바로 이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특검의 이번 결정에 대해서 이해도 못하겠고 네. 대가성도 전혀 없다. 계속 이제 우린 피해자다라는 오, 얘기까지는 지금까지 네. 이재용 부회장도 계속 해왔고 대통령이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었다라는 시까지는 왔는데 네. 약간 작전을 좀 잘못 짰다는 얘기도 있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이재용 부회장이 계속 안고 갈 수 있을까? 라는 거에 대해서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우선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균열이 생길지는 한번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영장 실질 심사 그러니까 이제 영장이 청구되는지 안 되는지는 내일에 서울지방법원에서 오전 10시 30분에 실질 심사가 열리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결과가 날지 사실 청구가 된 것도 큰 사건이긴 합니다만은 네. 결정된 건 없어요. 네. 내일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삼성 측에서는 삼성물산 합병건도 그렇고 이런 전체적인 뇌물 공여죄와 관련해서 대가성에도 그렇고 없다고 주장을 할 테니까 네. 좀 법정 공방도 이루어질 수 있고 내일 아마 이재용 부회장이 서울지방법원에 출석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변론을 할 네. 테니까 그렇게 큰 새로운 사실은 아니더라도 어쨌거나 구속 안 당하기 위해서 얘기를 할 테니까요. 그렇죠. 내일 오전에도 한번 초미의 관심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하다 보면 당연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삼성 그룹 내에서 사장단 인사도 아직 계속 미뤄지고 있거든요. 못했어요. 예. 원래 12월에는 다 이루어지는 그렇죠. 건데 네. 청문회 있었죠. 특검 수사 있었죠. 그러다 이번에 또 영장 청구까지 이루어지다 보니까 할 상황이 아니죠. 계속 미뤄지고 있고 이따가 물론 이주 앵커께서 얘기를 해주시겠지만 하만 네네. 인수 같은 경우에도 안 그래도 좀 잡음이 있었는데 네. 이런 초대형 M&A에 관해서 지금 수장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결정이나 내릴 수 있겠어요. 그리고 네. 하만 인수 자체도 이재용 부회장이 굉장히 이제 심혈을 기울여서 딱 내놓은 건데 타이밍이 이렇게 돼버렸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5월에 이제 지배구조 효율화 이걸 위해서 지배구조 전환 로드맵을 발표하기로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과연 5월에 가능할까? 시장에서는 이것도 미뤄지지 않을까? 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사실상 경영 올스톱 됐다고 봐도 무방한 거죠. 알겠습니다. 좀 씁쓸하네요. 이런 가운데서 어제 한화투자증권 전 사장이었던 주진영 사장이 한 라디오 매체에 나와서 그 이야기를 했대요. 삼성은 이재용 없어도 운영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보면은 구체적으로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재벌 총수를 구속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국민들도 더 이상 믿지 않을 것이다. 네. 이 이야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분들은 이제는 없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재용이 없으면 삼성은 더 잘 굴러갈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굳이 씨라고 붙이지 않은 건 여기에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붙인 거고. 아무튼 저는 이제 외신들과 그리고 증권가에서는 그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로 제가 블룸버그에서 서울대 경영대학원 이경목 교수의 이 발언을 인용을 했더라고요. 네. 이 블룸버그에서 어떤 말을 인용을 했냐면 참 이 말을 보면서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나라고 계속 고민이 됐어요. 뭐냐면 한국 재벌들은 옥중 경영에 경험이 있다. 한두 명이 아니죠. 이거를 자랑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우리 기업 총수들은 이 감옥에서도 경영을 해본 경험이 많기 때문에 많기 걱정을 때문에. 안 해도 돼.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나? 근데 삼성은 없잖아요. 삼성은 없지만 SK에서도 있었고 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건희 회장 잠깐 들어갔다 나왔죠. 그렇죠. 예. 네, 나중에 이제 무죄 평결이 나긴 했지만 평창 특사. IOC 위원회하고 네. 돈 특사로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참 좋게 받아들여야 될지 아니면 이걸 그냥 씁쓸하게 참 우리 참 역사가 별로 씁쓸한 안 거죠. 창피한 이렇게 거죠. 받아들여야 창피한 거죠, 될지. 진짜. 예, 예, 창피한 거지. 이게 참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고 자 이런 가운데서 이제 블룸버그에서는 만약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수감이 되고 실질적으로 그 자리를 비우게 됐을 때에는 권오현 아니면 윤부군 네. 이 두 사람 가운데 한 명이 이 경영을 맡게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내놨어요. 또 권한대행 그런 거예요? 요즘에 유행이네요, 권한대행도. 자, 근데 CEO 스코어의 박주근 대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것도 블룸버그에서 인용했던 얘기거든요. 네.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이재용 부회장 그리고 권오현, 윤부군 이 세 명은 삼성전자를 지금까지 이끌어왔던 트리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 트리오만 굳건하다면 경영 자체 공백이 생기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고 네.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론가님께서? 그러니까 지금 삼성이 예전에 소위 얘기하면 핫고박만한 이 기업이 아니라 네.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되는 그리고 그러니까 관리의 커다란, 삼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관리의 삼성이 되니까 그 시스템이 어느 정도 갖춰져 네.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사실 삼성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네. 그 시스템의 정점에 누가 있느냐, 유능한 CEO가 있느냐, 아니면 혈통에 따라서 내려와 있는 CEO가 있느냐, 그거에 네. 따라 달라지는 거 아닐까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번 사태를 보면서 예. 우리나라 기업들의 건강과 체질을 확인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점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네.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여기에서 진짜로 한 사람이 자리를 비우게 되면서 경영이 공백 상태가 나타나게 된다면 우리나라 기업, 특히 재벌 그룹들은 아직도 취약한 부분이 있구나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고 반대라면 네. 시스템이 잘 구축이 됐구나. 그렇다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또 달리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게 우린 지금까지 그룹 총수의 목을 매 왔었잖아요. 네. 그리고 그룹 총수들을 특별 사면을 해야 된다는 몇 가지 근거로 국가 경제를 꼽았잖아요. 그렇죠. 이 국가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특별 사면을 해야 된다는 논리도 약해질 수가 네. 있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뭐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시장은 이미 알고 있다. 네. 그렇죠.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단적으로 주가 한번 볼까요?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지난 금요일이랑 어제 같은 경우에는 네. 아니, 대놓고 오늘 그 일이 있었으니까 맞아요. 네. 당연히 오너 리스크가 있었는데 오늘 보세요. 다시 뭐 장 초반에는 2% 이런 넘게 맞습니다. 오르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는 결국 실적이라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지금까지 엄청 유능한 CEO가 삼성전자를 혼자 이렇게 이끌어서 위에까지 올려다 놓은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뭐 이재용 부회장 물론 구속영장 청구한 거 오너 리스크 붙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삼성전자 지금 뭐 반도체, IT 실적, 갤럭시 SA 그대로 4월 달에 나온다고 하죠. 네. 뭐 하다 보니 시장은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번 오너 리스크는 옛날에 뭐 한화랄지 SK의 오너 리스크랑은 분위기도 다르고 그리고 현재 시점도 다르고 그렇죠. 실적도 뭐 이제 분기별로 10조 원 이상 나온다는데 네. 라는 게 기정사실화 돼 있다 보니까 이미 이제 많은 분들이 답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중론이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게 마켓워치에서는 또 우리가 흔히 걱정하는 것을 그대로 내놨더라고요.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수감으로 인해서 리더십 공백이 발생한다. 그리고 지배구조 개편 작업에는 걸림돌이 될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는 네. 그거는 당연하죠. 네. 당연하죠. 왜냐하면 사인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그건 오너 리스크는 당연히 네. 가져가는 거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앞에서 얘기를 한 것처럼 이게 삼성전자의 몰락 혹은 네. 한국경제의 몰락 절대 그렇지 이제 이걸로는 그렇죠. 결부시키기에는 우리 국민성이랄지 예, 예. 분위기랄지 네. 지금 튀어나온 증거랄지 네. 이런 게 너무 180도 달라졌다 이거. 그 김영로 앵커가 방금 얘기를 되게 잘해주신 뭐 말씀하실 수 아니 있으세요? 뭐 이 말씀 네. 마저 하시고 그다음 제가 저 이제 하만 그 인수로 예, 넘어가려고 하만 하는데 인수 넘어가시고 네. 제가 이제 왜냐면 오너 리스크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알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할게요. 하만 그러면 간단하게 말씀을 네네. 드릴게요. 일단 삼성과 하만의 M&A 불확실성이 지금 커지고 있는 게 이게 사실 근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특검 이슈라고 보기엔 좀 어렵죠. 그러니까 하만의 일부 주주들이 지금 삼성전자는 하만을 우리나라 돈으로 약 9조 원 정도에 인수하기로 그 계획을 하고 있는데 네네. 하만의 일부 주주들이 9조 원 너무 적다. 너무 적다. 한 14조 원 넘게는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합병에 좀 그 우려감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예. 얘기를 하는데 일단 KB증권에서는 합병 관련 소송은 미국 상장사 가운데 굉장히 흔한 일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예. KB증권에서. 그리고 이미 삼성전자와 하만이 우호 지분을 많이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네. 특별히 M&A에서 큰 불협화음이 날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보고 있고 유한타증권에서도 하만 인수의 불발 우려에 따라서 주가가 하락했다는 것은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물론 조건이 있겠죠. 단 뭐가 붙냐면 삼성전자가 이제 주주 친화 정책 같은 걸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네. 하만 주주들도 달래야 되고 그러면 이런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자리를 비우게 되면 이런 적극적인 대응에서 좀 떨어지지 않겠느냐. 불투명한 예. 뭔가가 나타날 수 결정하기가 있다. 쉽지 않겠죠. 이 예. 정도의 단 조건은 좀 붙는 것 같아요. 아하. 네, 이제 오너 리스크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그러면? 자, 흔히들 이제 경영 컨설턴트라는 분들이 네, 계십니다. 네. 이 사람들은 이제 그 회사를 종합적으로 진단을 해서 이 회사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이렇게 딱 짚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예. 오너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이, 우리 회사의 문제점을 좀 지적해주게 하고 이렇게 의뢰를 하거든요. 네. 근데 그 유능한 경영 컨설턴트들이 가서 그 회사를 진단하다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여러 사안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가장 큰 위기, 그러니까 가장 큰 원인이 오너인 경우가 많아요. 그 오너 그 자신인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고 네. 너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아니 근데 실제로 그 너라고 얘기를 해요. 아, 그래요? 얘기를 하는데 못 받아들이는 오너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그러겠죠. 거죠. 예. 말 그대로 자, 컨설팅이니까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대한항공 땅콩회항이라든지 네. 포스코 임원 라면 사건이라든지 한진해운 최 회장의 악어의 눈물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 원인이 그 당사자한테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우리가 뭐 그러네요. 심지어 구체적인 사례 땡땡 간장 같은 경우는 신입사원의 이건 진짜 그 사람이 실제로 이렇게 그 네네. 경영 컨설팅 했던 부분이에요. 네네. 신입사원의 초봉이 동종업계 최하위예요. 네. 근데 점유율은 부동의 1위였습니다. 네. 근데 그러니 이제 기업 직원들이 사기가 오르겠습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그 회장의 일가들이 네. 아들, 부인, 둘째 아들, 막내 아들 몽땅 다
회사에 임원으로 들어가서 월급을 받는데 전체 급여의 30%를 가져간다. 아 진짜요? 아 난 그건 몰랐네. 그래서 결국은 땡땡 어딘지는 알겠는데. 소비자 불매 운동으로 인해서 시장 점유율이 40% 떨어졌다. 그래요. 이렇게 돼서 지금 뭐 있나 없나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그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 그 원인은 저희가 경영 컨설팅을 통해서 원인은 오너한테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못 받아들였다는 거죠. 당연히 못 그러니까 떨어졌다는 거죠. 네. 자, 이렇게 오너 리스크에 대해서 제가 준비한 겁니다. 네. 사전적인 의미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네. 재벌 회장이나 개인, 대주주 개인 등 오너의 잘못된 판단이나 불법 행위로 인해 기업의 해를 입는 것, 오너의 모든 거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오너가 잘못했을 때 기업에 끼칠 수 있는 리스크가 그만큼 크다는 것이죠. 네. 오너 일가의 장애 극대화된 재벌 특성상 이들의 범죄인은 시장 교란과 기업 경영 파행, 나가서 국가 경제 훼손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오너 리스크의 조건이 저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회장이나 오너의 잘못된 판단이나 불법 행위, 네. 그리고 기업에 해를 끼치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한 사람한테 집중돼 있고 네. 시장이 교란되고 기업 경영에 파행되고 국가 경제 훼손이 된다. 이 7가지 오너 리스크의 조건이 있습니다. 근데 적극적이든 그러니까 간접적이든 이 조건에 부합해서 이 조건을 충족시키면 오너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대한민국은 불행하게도 이런 오너 리스크에 적용된 대기업들이 대단히 많다. 여기서 거의 벗어나는 없는 경우가 없을 정도다라는 네. 거죠. 저번에 재벌들 그 대상으로 청문회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30년 전에도 있었어요. 그렇죠. 1988년도에 네. 50 청문회 할 때 일회재단 만든다고 대기업들이 그때 지금처럼 막 돈을 맞아요. 갖다 낸 네, 거죠. 네. 그때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아웅산 유족들을 돕는다는 취지로 네. 23억 원을 거둘 땐 부담 없이 네. 모금했고 네. 100억 원의 기금을 마련한 2차 모금 때도 재단 설립 취지에 찬동했다. 그래서 잠깐 성님에서 적극 협조했지만 이 기금 목표가 100억, 200억 이상으로 돼 있거든. 내는 게 편하게 사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랬다.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갑자기 성대모사를 아니, 무슨 근데- 내용인지 듣지도 못했네. 그 성대모사는 비슷하네요, 네. 잘 들었어요. 아, 이거 네. 인정합니다. 내용을 다시 한번 내는 전해. 게 편하게 네. 대해서 그냥 냈다. 그래서 이유가 뭐라 하냐면 그때 용기를 못 내서 미안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잘못된 권력에 대해서 용기 있게 대항하지 못해서 미안하다라고 나 까지 자꾸 집중을 못하고 네, 있어. 네. 알겠죠. 네. 어쨌든 지금 근데 삼성전자가 삼성그룹이 대통령이 계속 쪼아가지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냈다라는 네. 그러니까 뭐 430억 원 냈다라는 네.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데 네. 사실은 국민연금과 짝짝꿍 돌아가면서 얻는 이득은 거의 10배 이상이거든요. 삼성물산 제일모직. 네. 이거 틀림없이 나오고 있는 사실이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몇몇 사람만 부정하고 있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삼성전자만 이러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다음 왜냐하면 가장 많이 낸 그 뭐 삼성전자만 타겟이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이득을 본 다른 기업들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SK 총수 특별 사명 같은 경우는 이미 서로 간에 이야기가 돼 있어요. 네. 롯데는 신동미 회장이 롯데 면세점 인허가 로비가 있었다라고 하고 네. CJ는 뭐 대통령이 물론 그랬죠. 왜 변호사 같은 영화 좌파 영화만 만드냐. 그러니까 우린 이런 영화도 있어요. 국제 시장. 네. 하지만 어쨌든 그 회장 사면 직전에 뭐 여러 가지 이 로비라든지 딜이 있었죠. 딜이 있었죠. 네. 뭐 현대기아차 부영으로 바짝 지금 긴장.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 아까 나왔던 네. 나 떨고 있니?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떨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제가 이거 연구하다가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뭔데요? 이 사람들은 얘기할 때 뭐라고 합니까? 사회공헌한다고 하죠. 네. 사회공헌 황금 비율이 있답니다. 삼성이 2를 내면 네. 현대차는 얼마? 1.2를 냅니다. 네. 아 맞아요. 그거. SK는 2를 내고 LG가 0.8을 냅니다. 네. 이게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번에 삼성이 204억을 내면 현대차가 128억, SK가 111억, LG가 78억을 냈다. 한 부분에 대해서만 네, 이런 맞습니다. 거죠. 네. 이런 상황에서 아까 원래 이제 이야기했었는데 외신 반응 이야기했잖아요. 네네. 여기서 사실 우리로서는 좀 창피한 일이지만 뉴욕 타임스가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에 대해서 네. 이 부회장이 구속된다면 족벌 경영 대기업들의 부패에 맞서 싸우려는 한국의 노력에 획기적인 사건이 될 거다. 이렇게까지 평가를 하고 있어요. 네. 이게 뭐냐면 오너 리스크는 여기까지 가고 있는데 이걸 바깥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 정상화되는 과정이다. 네. 그야말로 비정상의 정상화다. 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뭐 그 뉴욕타임즈뿐만 아니라 이루긴 이뤘네요. 예.
비정상의 정상화. 월스트리트 저널이라든지 AFP 통신이나 교도통신 등등등 CNN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네. 계속 이렇게 현재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에 대해서 외신 보도가 계속 나옵니다. 네네. 위험하다고 이야기하죠. 근데 결코 이것이 이 자체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뒤에서 다 평가들을 하고 있어요. 특히 이번에 갤로트 세븐 발화 시점, 발화 문제 있잖아요. 네. 그 배터리 셀에서 나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23일 날 공식적으로 발표한다고 하거든요. 네. 자,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된다 하더라도 발표는 되고 계속 굴러간다. 네. 라는 것이 이 재계의 일각에서 의견으로 갖고 있고 물론 여기에서 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죠. 네. 자, 저희가 오너 리스크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혹시 최평님께서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조금 더 듣고 결론을 내도록 하겠고요. 한국 재벌과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나는 그런 생각합니다. 지금 뭐 이런 얘기 있죠. 뭐 재벌 개혁, 재벌 해체, 재벌 수술, 재벌 구속, 재벌 쇄신, 말도 안 난다. 재벌 공범. 네. 이런 말들이 딱 하나예요. 현재 대한민국의 대기업이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올라갈 정도로 특수한 재벌. 네. 재벌이 옥스퍼드 옥스퍼드 영어상에 올라가 올라가 있어요. 네. 재벌이요? 재벌로 올라가 있어요. 영어 단어 자체가 CHAEBOL로 올라가 네. 있어요. 아 진짜요? 네. 그게 한국에서의 특수한 상황이라고 해서 옥스퍼드 영어에 올라간 이 네. 재벌이라는 단어가 진짜 대한민국에서 건전한 대기업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예. 방금 나왔던 재벌 개혁, 재벌 해체, 재벌 수술, 뭐 재벌 쇄신 여러 가지 단어들이 다 통과되지만 문제는 재벌이라는 단어에 이 문제가 있다. 네. 이거 빨리 고치지 않으면 대한민국 경제 그 자체가 망한다. 나 뜨겁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최유한의 직설 결론. 이재용 구속 너머의 질문. 재벌을 어찌할 것인가? 이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네. 이게 사회적으로 네. 사회 공론화가 돼야 된다. 재벌에 대한 공통적인 의견으로 모아져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싶은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영롱 앵커는요? 제 결론직설 자본주의에서 상식은 통하는가라고 해봤는데요. 예. 지금 이제 구속 결정은 내일 나는 거고 예. 네. 만약에 생각을 해봅시다. 저랑 최평님이 어느 재단에다가 네. 이걸 막 하고 통해가지고 네. 막 세탁하고 네. 해서 우리가 이득을 봤으면 네. 우리는 아마 이미 교도소가 있을걸요. 그렇잖아요. 네. 이미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런데 아직 이런 게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벌을 못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러면 잘못했으면 들어가는 게 상식적인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아직까지 물론 영장 청구에 우리가 환원을 했습니다마는 과연 결과적으로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까지 올라가는 건데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식이 어디까지 통할 것인지는 희망 반, 네. 우려 반으로 오늘 결론 이렇게 내봤습니다. 제가 준비한 결론이 이겁니다. 경영 공백 발생하지 않길 바람. 제가 친기업적이라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특별히 뭐 신기업적이에요? 그렇지 그렇지 않다고요. 않아서? 그리고 제가 특별히 삼성의 제품도 많이 사용하고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왜 이런 결론을 내렸느냐? 저희 방송 중에 좀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세계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그런 거대 기업이 한 사람의 문제 때문에 기업 경영 자체에 차질이 발생을 했다라는 전 세계적인 평가를 받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부끄러워. 그렇죠. 창피해요. 네. 창피해요. 예. 수만 명의 임직원들을 먹여 살리는 기업이 이런 취약한 구조를 가졌다는 것이 만약에 드러나게 될 경우, 네. 우리나라 금융시장에도 취약할 수밖에 없는 게 외국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야 한국 기업들은 유리천장 같아 깨질 수가 있으니까 빨리 넣었다 빨리 빼자라고 그치, 나올 그치. 수가 있어요. 그치. 그렇게 된다면 기업 자체의 문제 때문에 한국 금융시장까지 취약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네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경영 공백 제발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고 무슨 얘기인지 결론을 알겠다. 내렸습니다. 예. 자 오늘 저희가 경제직설 시간 여기까지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한 평론가 함께했고요. 김영롱 앵커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